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장경태 의원인데 장경태 의원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지난해 10월 말이에요. 작년 가을이군요. 여의도의 한 식당, 국회의원실 보좌진 저녁 술자리 도중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뒤늦게 합류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여성 A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지난 25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상대방이 술이나 약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는 중강제추행 혐의로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겁니다. 당시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장경태 의원에게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항의였을까요? 자, 당시 식당에서 무슨 일이? 지난해 10월 말 여의도의 한 식당, A씨는 만취 상태, 장경태 의원이 A씨 옆에 착석, A씨의 남자친구가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라고 항의를 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의 반박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수행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그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없어요. 아니 저 내용은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당일에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 해당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대응해야죠.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자, 이 TV조선에서 이 영상을 보도했어요.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정치하는 분들 공인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그 언행 조심해야 됩니다만 특히 술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장경태 의원 잘 알려진 것처럼 젊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저 사건 강제추행 사건으로 만약에 고소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요.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이제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날지 송치가 될지 기소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저런 사건에 연루돼서 구설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겁니다.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술자리를 자주 가져도 항상 조용하게 그리고 항상 공손하게 항상 큰 탈 없이 술자리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른 비서관들, 다른 의원실의 비서관들이 모여있는 술자리에 뒤늦게 와서 이른바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인사하고 다녔다는 것 같은데 그걸 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국정이 얼마나 바쁘고 의정활동이 바쁘고 지역구 챙기도 바쁠 텐데 젊은 다른 의원실에 비서관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인사하러 거기까지 가는 것도 참 지극정성이 대단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화면에 잠깐 비쳤습니다만 다른 언론사 TV에서 그 당시의 화면을 이렇게 보여준 걸 보면 와서 인사할 수 있죠. 인사할 수 있는데 옆에 딱 붙어서 앉아 있어요. 이미 지금 만취 상태인데 인사하더라도 인사만 하고 가든가 아니면 부득이 술을 먹어야 되겠다면 건너편에 앉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남자친구가 볼 때 충분히 항의할 만한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인 A씨의 당시의 인식과 태도겠죠. 저는 그 부분은 뭐 이제 고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먼저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니까 고소인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피고소인으로서 피해자로서 장경태 의원도 수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가릴 거 없이 정치하는 분들은 술자리 정말 조심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미스러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잡아뗄 게 아니라 사과하고 사죄하고 국민 앞에 저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고소장이 지금 접수돼서 수사가 이제 곧 이루어질 상황이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피해 여성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고소를 한 상황이고 장경태 의원은 무고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라 장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어떤 일도 없었는데 이 무고로 장경태 의원은 고발한 사건이 될 거고 장경태 의원 주장이 거짓이라면 추행 행위가 있었다라는 여성의 고소 내용이 맞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양쪽이 공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박정 의원님. 그 성추행이 사실이었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저라도 또 우리 당에서라도 저것을 왜곡 축소할 이유도 없고 엄격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감찰 조사단도 만들어서 했고 고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젊은 정치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같이 동료 또는 다른 당의 젊은 의원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장경태 의원입니다. 전영기 의원, 이준석 의원 여러 명들하고 같이 뜻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아마도 격려 자리로 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그런 추행의 목적이 있다면 여기저기 다닐 이유가 없죠. 그냥 한 군데 앉아서 뭐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그 분이 자기 말로도 만찬 상태라고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만찬 상태인데 어떻게 추행에 대한 걸 기억을 하고 또 이것도 1년 후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고소장과 내부 관찰도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얼뜻 떠오르는 게 손흥민 축구 선수의 상황 그때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나중에 돼 보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더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중한 처벌 그 성추행을 했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도가 양양한 젊은 정치인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2차 가해로 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뭐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여성은 1년이 지나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등의 이유로 밝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 변호인,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오다가 용기를 냈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장경태 의원이 어제 낸 입장은 사실은 저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원칙적으로 부인한 것이거든요. 당사자로서 부인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게 상대방을 무고라고 하면 그 피해 여성이 거짓말로 고소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저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네. 사실은 저는 곧 장경태 의원이 탈당한다는 속보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그 직장을 가져보신 분들이나 회식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여성이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의식이 없고 몸을 못 가눌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해서 가족이 오도록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해 여성이 지금 만취 상태라는 게 기억이 없고 몸을 못 가누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동료 여성이 접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데려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장 동료가 그냥 옆에서 뭔가 어떤 선이라고 하더라도 접촉을 하는 순간 그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런 전문적인 수법의 범행도 많아요. 길거리에서 좀 만취한 여성이 있는 경우에 이 약간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근데 저게 보면은 영상만 보더라도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을 수가 있고 이 관계성도 중요합니다. 이 피해 여성이 만약에 장경태 의원과 뭔가 지금 미혼이니까 뭔가 만나던 관계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의원과 다른 의원실의 보좌관이어가지고 완전히 관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처음 보거나 거의 관련성이 없는 사람인데 신체 접촉이 있었고 저 영상을 찍은 게 그 뒤에 남자친구가 찍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멱살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상을 찍을 정도라고 하는 거는 신체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찍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걸로 제가 여기서 뭐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어느 부분 정도 나왔고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도 뭐 윤리감찰단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전 일이니까 여자가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술에 취해서 기억 못할 수도 있다, 거짓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 가해고 예전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성추행 사건이 났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놀라운 단어를 씀으로써 2차 가해 논란을 촉발시켰던 것처럼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을 만큼 보통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그 정도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일 중으로 민주당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렇게까지 뭐 보도도 됐고 또 이제 뭐 피해 여성께서 뭐 고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장윤태 의원은 또 반면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장윤태 의원이 뭐 범죄를 저질렀다, 저지르지 않았다, 뭐 그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 결과는 결국 뭐 당 내에서는 윤리감찰단 조사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서울경찰청에서의 이제 수사 결과, 뭐 이제 결국 만약에 이제 뭐 혐의가 있다고 하면 검찰로 가면 이제 검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결국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서 주진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무고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뭐 그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장윤태 의원이 마치 만약 정말 안 했다고 하면은 정말 전도양양한 정치인을 정말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박정훈님 말씀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결국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